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입니다. 박준호 65세의 심장이 멎었다. 눈앞에 젊은 상사 이재현 35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회사 구조 조정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40년을 바친 회사. 후배들을 친자식처럼 키웠던 준호. 하지만 이재현에게 그는 그저 눈엣가시였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전무님. 전무님 같은 분들이 있으면 젊은 인재들이 올라올 자리가 없잖아요. 세대 교체라는 이름의 배신. 준호는 비틀거리며 회사를 나섰다. 40년이 박스 하나에 담겼다. 차 안에서 핸들을 움켜쥔 준호의 눈빛이 변했다. 이재현. 기다려라. 복수가 시작되었다. 다 인수인계하면 됩니다. 젊은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재현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오늘 중으로 개인 짐 정리하시고 내일부터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 퇴직금은 규정대로 나갑니다. 규정대로? 40년을 바친 사람에게? 비정한 현실. 준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후배 직원 하나가 다가왔다. 전무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아, 응. 괜찮아? 괜찮을 리 없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준호는 멍하니 책상을 바라봤다. 40년의 흔적들, 가족사진, 표창장들, 후배들이 준 감사 편지들.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왜? 준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자신이 뭘 잘못했나? 실적이 나쁜가? 팀원들과 사이가 안 좋은가? 아니었다. 그 무엇도 문제가 없었다. 단 하나 그의 나이를 제외하고는. 차가운 시선들. 점심시간이 되자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다. 박 전무님 해고됐대요. 진짜요? 왜요? 구조조정이래요.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정리한다나? 복도를 지나가는 준호를 보며 몇몇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어떤 이들은 속으로 안도하는 눈빛이었다. 내가 살기 위해선 윗사람이 비워줘야지. 준호는 그 모든 시선을 느끼며 걸었다. 견딜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 오후 3시, 준호는 40년간의 짐을 작은 박스 하나에 담았다. 그게 전부였다. 40년이 박스 하나? 마지막 순간. 회사를 나서며 준호는 뒤를 돌아봤다. 30층 건물. 자신의 청춘을, 열정을, 인생을 바친 곳. 이제 그곳은 자신을 원하지 않았다.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저녁에 삼겹살 먹을까? 오늘 일찍 들어온다며? 그래. 그럴게. 준호는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40년 바친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분노의 씨앗. 차 안에서 준호는 핸들을 움켜쥐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흰머리,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이게 나인가? 준호는 생각했다. 정말 끝인가? 이대로 무너져야 하나? 아니다. 절대 아니다. 준호의 눈빛이 변했다. 슬픔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다. 이재현. 준호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좋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보여주지. 시동을 걸며 준호는 다짐했다. 이건 끝이 아니다. 이건 시작이다.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쏟아부어 반드시 증명하겠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실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재현, 기다려라. 준호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었다. 절망과 결심. 무너진 남자. 집에 돌아온 준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저앉았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야? 아내 수연이 놀라 달려왔다. 준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그녀는 직감했다. 설마 해고당했어?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다. 40년을 바쳤는데 하루아침에.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남편을 꼭 안아줄 뿐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수없이 되뇌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부족했나? 3일간의 침묵. 다음 날부터 준호는 방에 틀어박혔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누워만 있었다. 아내가 가져다 주는 밥도 거의 먹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세상과 단절된 채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후배들이 문자를 보냈다. 전무님 괜찮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회사가 이럴 순 없어요? 전무님께 배운 것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답장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괜찮다고? 거짓말이다. 고맙다고? 그것도 공허하다. 3일째 되던 날 아들 민준이 찾아왔다. 아빠.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다. 민준아? 아빠 일어나? 이러면 안 돼. 미안하다. 미안해하지 마. 아빠 잘못 아무것도 없어. 회사가 잘못한 거야? 아들의 말에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거울 앞에 각성. 3일째 저녁 준호는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끔찍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되고 얼굴은 초췌했다. 이게 나인가? 준호는 거울을 똑바로 봤다. 40년을 바친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이렇게 무너질 거야? 이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나? 아니었다. 준호는 평생 어떤 어려움도 정면 돌파했다. 신입사원 시절 불가능해 보이던 프로젝트도 해냈다. IMF 때도 회사를 지켰다.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포기할 건가? 안 돼. 준호는 자신에게 말했다. 절대 안 돼. 분노해서 결의로. 준호는 샤워를 하고 면도를 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슬픔과 좌절 대신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다. 거실로 나온 준호를 보고 아내가 놀랐다. 여보, 미안해. 당신 걱정 많이 시켰지. 괜찮아요? 이제 좀 나아진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정신 차렸어? 저녁 식사를 하며 준호는 말했다.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시 시작할 거야. 수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항상 그랬잖아요. 그 말이 준호에게 힘이 됐다. 복수의 청사진. 그날 밤 준호는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다. 40년간 쌓아온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가 가진 것.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 40년간 쌓은 인맥. 수많은 프로젝트 성공 경험. 젊은이들이 모르는 실전 노하우. 이재현의 약점. 경험 부족. 오만함. 팀원들의 의견 무시. 급한 성격. 준호는 펜을 멈추고 생각했다. 복수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순간 3일 전 그 장면이 떠올랐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전무님. 이재현의 냉소적인 미소. 젊은 인재들이 올라올 자리가 없잖아요? 그 오만한 태도. 준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좋아. 보여주지. 복수가 아니다. 증명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실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첫 번째 전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3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졌다. 40년간 쌓인 수백 명의 이름들. 그중 한 명을 선택했다. 김태성 대표 마이너스 벤처 캐피탈. 20년 전 준호가 신입 시절 멘토링했던 후배였다. 여보세요? 태성이냐? 나 박준호야. 전무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게 차 한잔 할 수 있겠어? 당연하죠. 언제 뵐까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시작이었다. 다시 일어서는 사자. 그날 오후 준호는 카페에서 김태성을 만났다. 전무님, 그런 일이 있으셨다니? 태성은 분노했다. 말도 안 됩니다. 전무님 같은 분을 어떻게? 괜찮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준호는 차분히 말했다. 태성아, 나 컨설팅 사업 시작하려고 해. 도와줄 수 있겠어? 태성의 눈이 반짝였다. 물론이죠. 저희 투자하는 스타트업들이 전무님 같은 분을 얼마나 원하는지 아세요? 그래? 네, 당장 소개해드릴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게 시작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이재현. 준호는 속으로 되뇌었다. 1년만 기다려라. 아니, 6개월이면 충분하겠군. 준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무너진 사자가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그 사자는 이제 먹잇감을 노리고 있었다. 복수가 아닌 증명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시작. 첫 번째 승리. 해고 2주 후 준호는 강남의 한 스타트업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박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젊은 CEO 민수 29세가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덕분에 투자 유치 성공했습니다. 50억. 민수의 회사는 3개월째 투자 유치에 실패하고 있었다. 비즈니스 모델은 좋았지만 프레젠테이션이 엉망이었다. 준호는 단 일주일 만에 그들의 사업 계획서를 완전히 뜯어고쳤다. 40년의 노하우가 녹아든 완벽한 전략. 민수 대표 축하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문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준호는 미소 지었다. 좋아, 이대로야. SNS에 퍼진 소문. 그날 저녁 민수는 자신의 링크드인에 글을 올렸다. 40년 경력의 전설적 멘토를 만났습니다. 박준호 대표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살았습니다. 시니어의 경험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조회수가 폭발했다. 댓글이 달렸다. 저도 소개 부탁드려요. 박준호 대표님 연락처 좀. 시니어 전문가 찾고 있었는데 준호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일주일 만에 상담 요청이 15건. 한 달 만에 50건. 업계가 들썩였다. 박준호가 돌아왔다. 3개월 후 준호는 이미 업계의 화제였다. 시니어 혁신가? 65세 컨설턴트의 기적. 젊은 기업들이 찾는 멘토 1위. 언론이 그를 주목했다. 한 경제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박 대표님, 해고당한 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재기하셨나요? 준호는 차분히 대답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실력과 열정이죠. 기사가 나가자 조회수 10만을 넘겼다. 댓글이 폭주했다. 멋있다. 진짜 레전드.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하지만 준호는 이 모든 것이 복수를 위한 밑작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림자 정보망. 성공 뒤에서 준호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전 회사의 정보를 수집했다. 옛 후배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다. 전무님, 요즘 회사 분위기 완전 엉망입니다. 이 본부장이 프로젝트 하나 말아먹었어요? 다들 전무님 그리워해요? 준호는 모든 정보를 노트에 기록했다. 이재현의 최근 행적. 대형 프로젝트 3개 중 2개 지연. 팀원 이직률 급증. 임원진의 신뢰 하락. 아직 멀었군. 준호는 미소 지었다. 조급하게 굴 필요 없어. 천천히 확실하게. 운명의 전화.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준호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박준호 대표님이신가요? 저는 JK그룹 기획실장 최민호입니다. JK그룹. 준호가 40년을 바친 바로 그 회사였다.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대형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 중인데요. 외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대표님의 명성을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신사업 진출 프로젝트입니다. 이재현 본부장이 총괄하고 있고요. 준호는 펜을 꽉 쥐었다. 이재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6개월간 준비해온 모든 것이 떠올랐다. 언제 미팅이 가능할까요? 다음 주 월요일 어떠세요?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드디어 복수의 무대가 마련되었다. 전장으로의 복귀. 그날 저녁 준호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다음 주에 JK그룹 미팅이 있어? 수연이 놀라 물었다. 당신 옛날 회사요? 응. 그럼 이재현 그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럴 거야. 괜찮겠어요? 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지. 준비됐어? 수연은 남편의 눈빛을 봤다. 6개월 전의 절망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전사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다. 마지막 준비. 주말 동안 준호는 철저히 준비했다. JK그룹의 신사업 관련 모든 자료를 분석했다. 이재현이 과거에 실패한 프로젝트들을 연구했다. 그의 패턴, 약점, 실수하는 포인트. 모든 것이 손바닥 안에 있었다. 이재현, 넌 아직 몰라? 준호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월요일 아침 준호는 최고의 정장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당당했다. 65세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재회. JK그룹 본사 30층. 준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익숙한 복도, 익숙한 풍경. 하지만 이제 그는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박준호 대표였다. 회의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 이재현이 앉아 있었다. 6개월 만에 재회. 이재현은 준호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박 전무님? 준호는 차분히 미소 지었다. 이제는 박 대표입니다. 이 본부장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6개월 전에 쫓아낸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프로젝트를 좌지우지할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준호는 자리에 앉으며 생각했다. 게임 시작이다. 이재현. 복수의 무대 위로 사자가 올라섰다. 복수의 설계. 얼어붙은 공기. 회의실 안 침묵이 흘렀다. 이재현은 준호를 보며 식은땀을 흘렸다. 왜 하필 이 사람이? 6개월 전 자신이 해고한 그 늙은 전무가 지금 자신의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앉아있다. 이 본부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준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재현은 겨우 대답했다. 기획실장 최민호가 회의를 시작했다. 자, 그럼 본부장님 프로젝트 현황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넘겼다. 이번 신사업은 동남아 시장 진출이 목표입니다. 예상 투자금 200억, 목표 수익률.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자료의 모든 허점을 스캔하고 있었다. 역시 엉망이군. 첫 번째 카드. 회의가 끝나고 준호는 재현을 불렀다. 이 본부장님 잠깐만요. 재현은 몸을 굳혔다. 네? 제가 자료를 좀 검토해봤는데요. 17페이지 시장 분석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인데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차분히 설명했다. 동남아 시장 성장률을 15%로 잡으셨는데 최근 3년 평균은 8%입니다. 그리고 경쟁사 분석도 3개 회사만 다뤘는데 실제로는 7개 주요 경쟁사가 있어요.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괜찮습니다. 수정하시면 되죠? 제가 정확한 데이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다. 첫 번째 경고다. 이재현. 균열의 시작. 다음 날부터 준호는 프로젝트 팀과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팀원들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곧 준호의 실력에 감탄했다. 박 대표님, 이 부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시장 조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데이터를. 완전 명쾌하네요. 팀원들은 점점 준호를 따르기 시작했다. 반면 재현의 지시는 점점 무시되었다. 본부장님, 그 방식은 박 대표님이 비효율적이라고 하셨는데요. 본부장님 아이디어보다 박 대표님 제안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재현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과거의 반복. 2주가 지났다. 회의실에서 재현은 또다시 준호의 의견을 무시했다. 박 대표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제 경험상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준호는 침묵했다. 팀원들이 수군거렸다. 본부장님이 또? 박 대표님 말이 맞는데? 회의 후 한 팀원이 준호에게 다가왔다. 대표님, 저희는 대표님 방식이 맞다고 생각해요. 본부장님은? 괜찮아요?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본부장님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기다려보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구나, 이재현. 치명적 실수. 한 달째 프로젝트는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재현이 준호의 조언을 무시하고 강행한 결정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협력사와의 계약 조건이 불리해졌다. 일정이 2주 지연되었다. 예산이 30억 초과되었다. 임원 회의에서 질책이 쏟아졌다. 이 본부장, 이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박 대표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재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준호가 경고했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덫은 완성되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사무실에서 노트를 펼쳤다. 이재현의 실수 목록, 시장 데이터 왜곡 경고함, 경쟁사 분석 누락 경고함, 협력사 계약 조건 미검토 경고함, 리스크 관리 부재 경고함, 예산 관리 실패 경고함, 모든 항목 옆에 경고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완벽해. 모든 실수에 대해 자신이 사전에 경고했다는 증거가 남아 있었다. 이메일 회의록 보고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재현, 넌 이미 끝났어? 최후의 경고.
다음 날 준호는 재현을 따로 불렀다. 본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대로 가면 프로젝트 실패합니다. 재현의 얼굴이 굳었다. 제가 지난 한 달간 여러 번 경고했지만 본부장님은 제 조언을 무시하셨어요. 시장 데이터, 경쟁사 분석, 계약 조건, 리스크 관리 모두 제 말대로 문제가 됐죠? 그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최종 발표 전에 제 수정안을 검토하세요. 안 그러면 준호는 말을 멈췄다. 후회하실 겁니다. 재현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오만의 선택. 그날 밤 재현은 고민했다. 준호의 말을 들어야 하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35살 본부장인데 65살 늙은이한테 굽실거려? 6개월 전에 내가 해고한 놈한테? 재현은 결정했다. 안 돼. 내 방식대로 한다. 그는 준호의 수정안을 휴지통에 버렸다. 그리고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했다. 다음 날 재현은 준호에게 말했다. 박 대표님, 죄송하지만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좋아, 이재현. 네가 선택했어. D-7 최후의 카운트다운. 최종 발표까지 일주일. 준호는 완벽한 반박 자료를 준비했다. 재현의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모든 오류, 정확한 데이터와 대안, 증거 자료,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준호는 캘린더를 바라봤다. D-7. 일주일 후면 끝이다. 그는 6개월간의 준비를 떠올렸다. 절망에서 일어섰던 그날, 무너진 삶을 복구하며 다짐했던 순간, 이재현. 준호는 중얼거렸다. 네가 나를 해고한 그날 넌 괴물을 깨웠어. 그리고 그 괴물은 이제 너를 집어삼킬 준비가 끝났다. 전야. 발표 전날 밤. 준호는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40년의 경험. 6개월의 준비. 치밀한 계획. 모든 것이 한순간에 폭발할 것이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내일이면? 그는 미소 지었다. 차갑고 날카롭고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 게임 오버다, 이재현. 오전 10시. JK그룹 대회실. 200억 규모 신사업 최종 발표일. 재현은 자신만만하게 발표했다. 시장 성장률 15%, 수익률 30%. 하지만 질의응답이 시작되자 준호가 손을 들었다. 시장 성장률은 실제 8%입니다. 경쟁사는 7개인데 3개만 분석하셨네요. 마진율도 5%인데 20%라고 하셨고요. 정확한 데이터가 화면에 떴다. 재현의 모든 오류가 드러났다. CEO가 차갑게 말했다. 박 대표님, 대신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준호는 완벽한 대안 전략을 제시했다. 박수가 터졌다. 그날 오후 재현은 지방 영업소로 좌천되었고 준호는 총괄 자문위원이 되었다. 1년 후 준호의 회사는 연매출 100억이 되었다. 이재현에게서 사과 이메일이 왔다. 준호는 답장했다.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세요. 66세. 그의 진짜 전성기가 시작되었다.